원하신다면 전문가들끼리 선을 지키는 차원에서 저는 오버돌프 교수라고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고길 박사님. 네! 우리가 시간을 너무 잡아먹었네요. 오늘은 면접을 못할 것 같아요. 나가시는 길에 마리안한테 일정을 다시 잡아달라고 하세요. 고길 박사님. 고길 박사님 여기 계시나요? 리셉션에서 도착 확인하셨나요? 그리고 커피 좀 부탁해요. 블랙으로. 설탕 2개. 오버드로프 교수님? 네? 안나 고객입니다. 11시 인터뷰. 좀 늦어지시는 것 같아서 제가 알아서 들어왔습니다. 여기 앉으면 될까요? 어렵네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고길 박사님이시죠? 들어오세요. 아시겠지만 저는 오버드로프 교수입니다. 이 기관의 대표죠. 이렇게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도 괜찮으시겠죠? 오늘 인터뷰할 분들이 많아서요. 근데 다른 분들보다 자격이 좀 부족하시더라고요. 그러니 우리들의 시간을 낭비하고 싶진 않습니다. 일단 앉으세요. 깊은 인상을 심어주고 싶으셨다면 벌써 시작을 하셨어야 했는데요. 무엇이 중요한지, 결국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공교일 박사님? 위대함에 대해 얘기를 하면 모든 것이 의미가 있죠. 모든 것이 중요하죠. 어떤 디테일도 하찮은 것이 없어요. 오버드로프 교수입니다. 위대한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 어떤 위대한 사람이 세상을 떠나게 된다면 언제나 그에 대한 평가가 뒤따릅니다. 안하시죠? 네, 일리스박스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도요. 우리 엄마는 위대한 여성이었죠. 들어오세요. 그래서 오늘 어떤 식으로든 평가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녀를 발견한 사람이 당신인가요? 네. 얼음 위에서 살아온 인생, 그리고 살았을지 모르는 인생, 그 사이에 존재하는 모든 가능성들까지. 그래서 안나시죠?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별 말씀을요. 아직도 이 모든 일을 이해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게 우리가 하는 일이니까요. 과학자들이 하는 일. 패턴을 찾죠. 원인과 결과, 혼돈 속에서 질서를. 무작위로 행해지는 행동은 없어요. 우리가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패턴만 있을 뿐이죠. 우린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까요? 이건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었을까요? 멀리서 오셨나요? 멀지는 않아요. 동물원 반대편에서 왔습니다. 그럼 멀지는 않네요. 걸어서 오셨나요? 아니요, 저 택시 타고 왔습니다. 그게 시간이 좀 빠듯했어요. 날씨도 좀 선선하지 않았나요? 후덥지근하던데요. 눅눅하고 답답하고. 그런가요? 비도 올 거라고 천둥번개 얘기도 있었고요. 비 맞고 싶지 않아서 그럼 도착했을 때 알겠어요. 도시는 벌써 더워지고 있어요. 몇 주 후에는 견디기 힘들 만큼 더워질 거예요. 몇 년 후에는 사람이 살 수 없게 되겠죠. 습관은 아닙니다. 지각이요? 아니면 택시 타는 거요? 둘 다요. 주말입니다. 우린 어떻게 해야 더 나아질 수 있을까요? 잠시만요. 숨 좀 돌리시죠. 죄송합니다. 물 좀 드릴까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서두르지 않으셔도 돼요. 걸어왔어요. 빠른 걸음으로. 시간이 이렇게 됐는지 몰라가지고. 어디서부터요? 리드벨크에서요.
있습니다. 어디든지 제 힘으로 가려고 해요. 그런데 이렇게 먼 줄은 한참 친화적이시네요.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행성을 위해 비록 제 시간을 아껴주시지 못했지만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을 바꾼다면 농담입니다. 죄송합니다. 설마 여기까지 헤엄쳐서 오셨어요? 제가 보기엔 멀리서부터 오셨나요? 크루즈 베르크요. 그렇게 멀진 않은데요. 네, 기차 타고 버스로 갈아타고. 근데 기차가 연착됐어요. 그랬군요. 저 사고가 났던 것 같아요. 시위였던지. 누군가 선로 위에 있었어요. 아, 그 길은 우리를 어디로 데려갈까요? 보통 시간을 충분히 두고 출발하는데 예측 불가능한 일이 많이 있어서 도착하셨으니까 됐죠. 고개 박사님, 네, 죄송하지만 드려야 할 질문이 좀 있습니다. 오버드로프 교수에게. 왜요? 무슨 일 있나요? 앉으실까요? 우린 어디서 길을 잘못 들어올까요? 어떻게 다시 바로잡을 수 있을까요? 소리들이 샤인해서요. 제 여동생이 거기 살아요. 오! 요즘 뜨는 곳이죠. 저도 좋아해요. 근데 거리가 좀 있는데? 그다지 멀지 않아요. 자전거로 왔습니다. 녹색이시네요. 파랑인데요. 네? 제 자전거요. 좋아요. 아주 좋아요. 앉으세요. 한 조각가가 거대한 대리석 앞에 서 있습니다. 손에 조각칼이 들려 있습니다. 그녀는 초조해합니다. 망설입니다. 자신이 다음에 무엇을 하건 그것을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고개 박사님. 그 순간 지나가던 철학자가 다가와 걱정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녀가 남길 흔적은 지워지지 않지만 동시에 피할 수도 없는 것이다. 태초부터 이어져 온 모든 순간이 그녀를 이 지점으로 데려왔고 그 뒤에 벌어질 일도 이미 돌에 새겨져 있다. 그것이 우주의 법칙이야. 가능한 결과는 오직 하나뿐이라. 그런데도 조각가는 망설입니다. 시작해볼까요? 그 순간 양자 물리학자가 다가옵니다. 방해가 되지 않는다면 멀티버스에 대해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이곳만이 유일한 존재의 공간이 아닙니다. 이 세계는 무한한 평행 세계 중 하나일 뿐이죠. 당신이 대리석의 흔적을 남길 때마다 새로운 우주가 생겨나요. 원자가 움직일 때마다 새로운 버전의 현실이 탄생합니다. 당신이 어떤 한 방향으로 향하면 다른 우주에서는 다른 방향으로 향하게 되죠. 또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버드로프 교수. 아니, 오버드로프 교수님이시죠? 제가 무슨 말을... 저는 보겔 박사입니다. 네, 그게 접니다. 안나. 안녕하세요. 우주는 나뉘어지고 세상은 변화하죠. 모든 것이 필연적이니까요. 모든 것은 어느 곳에선가 벌어지니까요. 어떤 곳에서 당신은 실패합니다. 어떤 곳에선 성공하죠. 어떤 곳에선 당신이 미켈란젤로입니다. 조각가는 조각을 시작합니다. 그들의 말이 위로가 됐는지는 모른 채. 앉아서 보세요.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만. 제가 위로의 말을 전해야겠죠. 그게 의례적으로 제가 해야 할 역할이죠. 전 그런 곳에서 위로를 찾을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해해 주세요. 이게 제가 알고 있는 경의를 표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저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버드로프 교수는 어떤 사람이었나요? 처음 만났을 때. 모르겠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으세요? 몇 년 전이라서요. 그래도 첫인상은요? 그분께서 일정이 길어지고 있어서 긴 시간을 함께하지는 못했습니다. 무슨 얘기를 나누셨죠? 많은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뽑는 자리의 역할에 대해서, 제 연구, 교수님의 가족. 그녀의 가족 이야기가 왜 나왔어요? 제가 엄마한테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자녀분인가요? 네, 쌍둥이에요. 예쁘네요. 그쵸? 자녀는 이렇게 둘만 있으세요? 네, 둘이면 차고도 넘쳐요.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은 물론 그녀가 해온 일을 알고 계실 거예요. 그녀의 명성도 그녀의 탁월함도. 하나, 일어나세요. 일어나야 해요. 웃다가 죽었어요. 여러분이 아는 건 그녀의 한 모습입니다. 제가 아는 그녀는 아니죠. 이렇게 둘 있으세요? 그리고 마티아스, 제 첫째. 보이시죠? 저 책장 위에. 잘생겼네요. 이상하다는 생각은 안 하셨나요? 면접을 보는 자리에 이상하다는지. 그렇지는 않았어요. 그래요? 제가 물어봤거든요. 그랬던 것 같아요. 잘 기억은 안 나지만 아마도. 그래서 저는 그녀가 실제로 살아온 모습만이 아니라 그녀가 될 수 있었던 모습까지 애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녀가 될 수 있었던 수많은 그녀들. 어쩌면 다른 어딘가에서는 실제로 존재했을 그녀들까지. 이렇게 둘 있으세요? 아니에요. 지금은 6이에요. 다 합쳐서 6. 어떤 일도 가능하답니다, 보게 박사님. 다 마음먹기에 달렸죠. 교수님 가족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분위기가 좀 어색해서. 어떤 가족이요? 죽음은 당신 현재의 삶을 앗아갈 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가질 수 없는 당신의 모든 삶을 앗아가죠. 그 모든 삶을 담기 위한 공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그녀의 상상 가능한 모든 모습을. 설령 저를 위한 공간이 남지 않는다고 해도. 자녀분들인가요? 쌍둥이요? 아니요, 조카들이에요. 그럼 자녀분은 없으세요? 네. 놀라셨나요? 그럼 자녀분은 없으세요? 네. 저는 마음을 복잡하겠어요. 예전에는 인구 과잉을 걱정했었는데 지금은 다들 반대로 생각하고 있지 않나요? 출산율은 절벽이죠. 물속에 있는 온갖 화학물질 때문에. 플라스틱, 살충제, 포장재, 전파, 바지 주머니에 가지고 다니는 스마트폰, 식생활, 생활방식품. 이 모든 것 때문에 걱정거리만 늘어나죠. 하지만 축복일 수 있겠죠. 그럼 자녀분은 없으세요? 네. 네, 어렵죠. 그렇지 않나요? 저도 가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단 한 명이라도 가질 수 있을지. 뭐 입양을 할 수도 있겠죠. 환경에 끼치는 영향을 조금이라도 줄이려면. 그렇지만 지금 우리에게 닥쳐오고 있는 폭풍우를 알면서 하루하루를 간신히 버티고 있는 내 아이까지 있다면, 그리고 그 폭풍우가 제 딸에게 닥쳐오는 거라면 저 못 견딜 것 같아요. 그 아이한테는 안 돼요. 어떻게 그 아이의 눈을 보고 말할 수 있겠어요? 내가 너에게 남겨두는 세상이 이거라고. 그 아이가 이 세계의 끝을 보게 될 수 있다는 걸 알면서요. 그 사이에 많은 일이 일어날 수 있겠죠. 그게 두려운 거죠. 그럼 자녀분은 없으세요? 네. 있었었죠, 아들 하나. 죽었어요. 죄송해요. 유니트라스입니다. 메시지를 남겼는데요, 제가. 죄송합니다만 제가 지금은 안 될 것 같아요. 아이들을 데리러 가야 해서요. 그럼 자녀분은 없으세요? 네, 아직은. 네?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그럼 자녀분은 없으세요? 네,
아직은. 좋네요. 그대로가 좋아요. 그럼 자녀분은 없으세요? 네, 아직은. 저는 모든 사람이 아이가 있어야 한다고 확고히 믿고 있어요. 한 명이라도 책임감 있게 뿌리를 내리고 살 수 있는 헌신할 일. 그게 없다면 제가 어떻게 하나씩을 믿을 수 있죠? 그럼 아이가 없는 사람은 그냥 떠도는 것이죠. 기분이 상하셨나요? 아닙니다. 아이를 가지세요, 고길 박사님. 그것만큼 강한 동기부여는 없습니다. 우리 모두 미래에 유전적 지분이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저는 가끔 정말로 위대한 사람이면서 동시에 정말로 위대한 부모가 되는 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저희 엄마도 동의하셨을 거예요. 저는 엄마가 위대한 사람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결국 중요한 건 그거겠죠. 우리 인생은 짧고 주어진 시간을 최대한 잘 살아야 할까요? 아이 같지 마세요, 고길 박사님. 무슨 일이 있어도. 제가 박사님이 적임자일지 진지하게 고려하길 원하신다면 약속하셔야 해요. 아이를 갖지 않겠다고.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아이가 없는 30세 여자를 고용할 수는 없어요. 이해하시죠? 내 말 믿으세요? 다 경험에서 하는 말이니까요. 당신을 쓸 수 있는 거 기껏해야 얼마나 될까요? 2년? 3년? 길어요, 5년쯤. 그러다 생체 시기가 울리기 시작하면 내게는 쓸모가 없어지겠죠. 그런 표정을 지어도 소용없어요. 다 사실이니까. 당신 감정을 배려하느라 사실을 모른 척할 수는 없죠. 그리고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온 게 언제였죠? 미안합니다. 저는 그냥 상황을 파악하는 중이에요. 그게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이었던 것 같아요. 교수님이 떠나시기 전에 연구실에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뭐 달라진 건 없던가요? 처음 만났을 때를 생각해 보시면 다른 사람처럼 보인 적이 있었나요? 그냥 평상시와 같아 보이던가요? 제가 죽음에 가까운 사람처럼 보이던가요? 2019년 기준 인간의 평균 기대 수명은 72.6년이었습니다. 전 세계 평균이죠. 대왕고래보다 10년에서 20년 짧고 그린란드 상어보다 200년에서 300년. 지구의 나이에 비해서는 6,200만 배 짧습니다. 홍해파리와 비교해선 무한대로 짧죠. 홍해파리. 불사 해파리라고도 하는데 이 해파리는 성숙한 상태에서 다시 미성숙한 상태로 무한 반복, 되돌아갈 수 있어요. 이론적으로 말하자면 홍해파리는 영생 불사의 생물이라 바다만 있다면 죽지 않고 계속 살 수 있어요. 이 운 좋은 홍해파리는 우리보다 가장 멀티버스에 가까운 인생을 살아가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고 또 다시 시작하고 또 다시. 자신의 신체 시계를 계속해서 초기화할 수 있으니까요.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해요. 물 좀 드릴까요? 아니면 커피? 차? 72.6년은 2012년도 메인주에서 잡힌 가장 장수한 바닷가재 수명의 한 반쯤 돼요.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바닷가재는 영생불사의 생물이 아닙니다. 바닷가재는 지속적으로 재생하는 능력이 있죠. 그 과정에서 전체 껍질을 새롭게 교체하고 점점 큰 몸집으로 성장해요. 하지만 몸집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 껍질을 벗고 교체하는데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해져서 나중에는 이게 너무 힘들어져요. 껍질은 일부분만 고칠 수 없고 무조건 전체를 새로 만들어서 교체해야 해요. 껍질을 새롭게 만들 수 없게 되면 부패가 시작되고 여기저기 갈라지고 그 사이로 세균이 침투하죠. 자기 껍질 속에 갇혀서 어디 도망도 못 가고 안에서 썩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래 사는 게 축복이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전 썩어가는
과학은 배웠거든요. 그래서 다시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셨나요? 바닷가재의 비극은 분수에 맞게 살지 못해서 벌어져요. 더 이상 몸집이 커지지 않고 상처는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다면 이론적으로 바닷가재는 영원히 살 수 있어요. 그렇지만 바닷가재의 성장은 멈추지 않죠. 커지고 더 커지고 더 커지고 그다지 부러워할 만한 결말은 아닌 거죠. 언젠간 바닷가재가 더 커질 공간이 부족하게 된다는 것. 이것이 우주의 정해진 규칙이죠.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 대략적으로는 알고 계시죠? 네, 우리는 자타가 공인하는 기후 연구의 선두주자입니다. 우리 연구 시설은 다른 국가는 비교할 수 없는 최고 수준이고요. 다른 곳에서 금전적 보상을 더 받으실 수 있겠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은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지원한 겁니다. 아이버스에서 브라운지를 만드셨죠? 네, 작년에 저희 그룹을 그룹이 읽었습니다. 주제가 뭐라고 그러셨더라? 수학은? 제가 붙인 이름은 그게 아니었고 휘핑눈이던가요? 좀 더 흔한 표현으로. 네, 때로는요. 그렇지만 조언 하나 할게요. 수박은 너무 가볍게 들려요. 그래도 논문은 인상적이었어요. 감사합니다. 대단히 인상적인 것은 그 스키장으로 가서 하는 연구 탐사에 지원을 받아내신 거예요, 정말로. 어떻게 했는지 알려주셔야 해요. 그게 여기서 하는 일은 그것보다는 훨씬 진지할 겁니다. 연구 탐사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북극권의 빙하대 현상에 대한 연구를 했어요. 여러 연구 주제 중 하나였죠. 전에도 가본 적 있으세요? 아니요, 오고도프 교수님은 가본 적이 있어요. 하지만 이 탐사는 아나시아에 대하죠? 논문 읽었습니다. 주제가 뭐라고 부르셨더라? 수박은 제가 붙인 이름은 그게 아니었고 그랬군요. 클라미 도모나스 니갈리스. 네, 조류 이름이죠. 네 맞아요. 가장 흔한 어쨌든 그렇다고 사람들이 생각하죠. 그렇지만 저희가 찾은 것은 수박은 읽어보셨어요? 대충 훑어봤습니다. 제가 볼 때 새로운 주제는 아니었지만 네. 클라미 도모나스 니발리스 아리스토텔레스가 먼저 찾았죠. 네, 그렇지만 저희가 찾은 이름이 어떤데요, 아리스토텔레스? 인용도 하지 않으셨더라고요. 저희가 한 것은 미생물학적 연구였어요. 아리스토텔레스를 읽어보세요. 읽었어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우리 모두가 읽어야 해요. 논문 출처도 수정하시고요. 수박은 읽어보셨어요? 색깔 때문에 그렇게 이름 붙이신 건가요? 네, 그리고 냄새요. 심지어 단 냄새도 나요. 네, 그렇죠. 색깔은 밀레니얼 핑크라고 부르셨죠. 네, 저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던데요. 이거 보험 때문에 묻는 건가요? 그 연구 탐사에 자금을 지원하셨잖아요. 맞죠? 일부분이었어요. 당황하셨겠어요. 왜죠? 누군가 당신의 후원으로 제공된 방한복을 입은 상태로 죽었다면 제 생각에는 많이 당황스러울 것 같은데요. 우린 이 연구에 대한 파트너십을 자연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분은 정말 중요한 분이셨고요. 네, 지금 제가 하려고 하는 것은 그분 같은 위치의 연구자의 갑작스런 죽음은 그냥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지나칠 수 없죠. 큰 영향을 미쳐 사회의 반향을 일으키죠. 상담을 받아보라고 전하지 않던가요? 뭐가 됐든 치료라든가 근조기관을 신청하실 수도 있어요. 필요하시면. 전 괜찮습니다. 큰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중이세요 지금. 저는 아무렇지 않습니다. 죄송하지만
지금 본인 스스로에 대해 그런 평가를 내리실 수 있는 자격 없으세요? 그러는 당신은요? 전문가는 아니시잖아요. 자격증 있는 의사. 알프스에서 돌아오신 지 얼마 안 되셨죠? 클라미도모나스 니발리스에 나오시죠? 핑크는? 생귀나입니다. 네? 다른 조류죠. 클라미도모나스에 대한 연구는 많이 진행됐고 색깔의 변화가 그 때문이라는 생각이 지배적이었는데 새로운 종을 발견했죠. 생귀나 니발리오데스 그리고 생귀나 아우란티아. 그랬군요. 니발리오데스는 빨간색이고 아우란티아는 오렌지색이에요. 오렌지 비슷한 훨씬 드물게 나타나요. 핑크가 아니라요? 핑크색으로 보일 수 있어요. 그래요. 다 같은 계열의 색이라서. 고개 박사님, 네, 정신건강 상태에 대한 질문들을 작성해 주셔야겠어요. 꼭 해야 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하시는 연구가 무슨 연구를 하신다고 그러죠? 이기였나요? 조류입니다. 미세 조류, 영구 동토층에 서식하는. 논문 발표를 하셨나요? 네, 아직 읽어보질 못했네요. 난 내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는 상태다. 매우 동의, 동의할 수, 비동의할 수 않은, 다소 동의하지 않은, 매우 동의하지 않은. 알프스에서 진행하셨던 연구요. 조류에 관한. 네. 눈 아래서 사는 조류예요. 그리고 번식을 하면 눈이 핑크색으로 변해요. 대부분이 핑크색이지만 다른 색으로도 변할 수 있어요. 정말 신기해요. 산 전체가, 눈만 전체가 예쁜 핑크색으로 변해요. 아름답지만 뭔가 섬뜩하기도 하고요. 사실 꽤 불안하게 만들죠. 눈 색깔이 예뻐서 보러 가신 거예요? 아니요, 그냥 여론이 좋을 때도 저희가 하고 있는 연구를 사람들이 진지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 만드는데 얼마나 어려운지 알고 계시나요? 네, 그렇지만 색깔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색깔이 있는 눈은 햇빛 반사가 잘 안 돼서 더 많은 열을 가두게 되죠. 그럼 그 열은 더 많은 얼음을 녹이고 더 많은 조류가 발생하고 눈은 더 짙은 색으로 변하고 그럼 눈은 더 많은 열을 피드백 루프네요. 엄마가 돌아가셨을 때, 피드백 루프네요. 엄마가 죽었을 때, 피드백 루프네요. 엄마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피드백 루프네요. 그건 확실하죠. 사라지지도 않아요. 그 조류는 어떤 곳에서도 살아남죠. 극한의 온도, 산성, 토양, 부족한 먹이, 방사선, 햇빛, 어둠. 색깔은 핑크색이고요. 핑크색이기도 하죠. 밀레니얼 핑크. 네, 저는 그거를 과학적이진 않네요. 관련성도 없고. 전 동의할 수 없습니다. 밀레니얼 핑크? 네, 밀레니얼 핑크, 텀블러 핑크. 색이 부드럽고 키치하고 여성스럽죠. 그리고 늘 비웃음의 대상이에요. 지금 비웃으신 것처럼. 소녀 같고 하찮고 너무 뻔해 보인다고요. 저희 세대가 그렇죠. 늘 비웃음을 당해왔거든요. 너무 나이 들어서 미래를 이야기하기는 늦었고 그렇다고 진지하게 받아들여질 만큼 충분히 나이 든 것도 아니고 그래서 모든 게 우리 탓이래요. 우리 때문에 요식업이 죽어가고 오토바이 산업이 죽어가고 축하카드 회사가 냅킨 회사가 부도가 나죠. 다이아몬드, 맥주, 은행, 비누, 골프, 섬유유연제, 플라스틱 빨대, 요구르트 우리가 죽이고 있죠. 그런데 밀레니얼 세대가 지구를 죽이고 있는 건 아니에요. 적어도 이전 세대만큼은 아니죠. 우리 세대가 더 나아서가 아니라 그냥 그들만큼 권력과 결정권이 없기 때문이에요. 종말을 초래할 능력조차 없는 거죠. 그럼에도 결국 이전 세대들이 남긴 잔재들을 우리가 치우게 되겠죠. 이 세계 중반쯤 우리가 노인이 될 때면 그때 진짜 문제가 시작될 거예요. 교수님 세대는 다 죽고 없을 때. 우리가 물려받는 유산의 상징은 뭘까요? 불타오르는 지구, 솜사탕 색깔의 산? 기후위기의 색은 밀레니얼 핑크죠. 다른 색이 있나요? 질문에 답이 됐나요?
나무를 상상해 보세요. 가족의 가계도를 떠올려 보시고 크리스마스 트리를 상상해 보세요. 트리 맨 위에 본인을 올려놓으세요. 본인 밑에 부모님, 4명의 조부모님, 8명의 증조부모님, 그리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가계도를 그려보세요. 이 가계도에는 당신이 꼭대기에 있죠. 이 모든 것이 당신을 위해 이어진 거죠. 그들의 마지막 희망, 마지막 기회, 앞으로 나갈 그 한 명. 그리고 뒤집어 보세요. 참나무 같은 모습을 그려보세요. 한 명의 조상을 상상해 보세요. 하나의 씨앗, 한 개인. 그리고 그 사람으로부터 나무는 커져요. 자식들, 자식의 자식들, 자식의 자식의 자식들. 이 나무는 깔끔하진 않아요. 한쪽으로 쏠리기도 해요. 어떤 쪽은 풍성해지고 어떤 쪽은 죽어버려요. 그렇지만 당신이 등장할 때쯤엔 당신 혼자서만이 이 모든 조상들의 노력의 종착점은 아닌 거죠. 이 수십억 개의 잎 중에 하나. 그러니까 이 나무 꼭대기에 있는 이 우주의 중심에 있는 하나의 개인으로서의 당신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시작됐을 바로 그 스파크로 초점을 옮겨지죠. 이렇게 생각하면 당신이 덜 특별하다고 느껴지나요? 당신만의 고요함이 퇴색되나요? 압박감은 덜어내주겠죠. 아마도. 이 세상의 모든 무게가 당신 어깨 위에 있지 않아요. 그렇다고 이 두 그림 다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죠. 왜냐하면 단 하나의 나무는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오로지 숲만 존재해요. 아주 깊고 어두운 숲. 끝없이 광대해요. 나뭇가지들이 서로 엉키고 설켜서 뱀처럼 구부러지고 서로 교차합니다. 20세대. 평균적으로 그게 다예요. 20세대 동안 인간들이 서로 무작위로 번식을 하면 우리 모두가 서로의 친척이 돼요. 그래서 모든 유럽 사람들이 샤르마누 대제의 후손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거미줄 같고 미로 같고 수십억 개의 길로 이어지는 미군 같아요. 하나의 시작점도 하나의 정착점도 없고 그냥 수많은 선들이 이리저리 서로 엉키고 설킨 그런 망사과도 같은 우리가 알고 있는 나무 중에 가장 오래된 나무는 나이가 10,000살에 가깝다고 해요. 수레바퀴가 그때쯤에 발명됐다고 하죠. 하지만 이 나무도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오래된 나무 군락에 비하면 아직 애기일 뿐이죠. 미국 유타주에 판도라고 불리는 사시나무 숲이 있어요. 이 군락에 있는 나무들은 옆에 있는 나무들하고 유전적으로 동일한 복제된 나무예요. 그래서 이 나무들은 하나의 뿌리로 연결되어 있고 그래서 이 군락은 하나의 생명체로 볼 수가 있죠. 이 나무 한 그루 한 그루는 8만 년 동안 땅속 깊이 살고 있는 6,000톤 무게의 어마어마하게 거대한 생명체 위에 돋아있는 가지와도 같은 것이죠. 8만 년이라는 시간은 호모사피엔스가 옷도 언어도 도구도 갖추기 전부터 이 대륙을 정복하기 훨씬 전부터 이 거대한 생명체가 그곳에서 번성해왔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어떤 일이 벌어지기도 전에 하나의 씨앗이 존재하기 전에 그리고 인간의 시간이 존재하기 수만 년 전에 하나의 씨앗이 뿌리를 내렸어요. 그랬어요. 이 나무를 생각하면 한 명의 인간이 그 어떤 변화를 가지고 올 수 있다는 믿음 자체가 정말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변화를 가지고 와요. 언제나 그래왔죠.
교수님의 자네요. 남아있던 자네요. 곰들이요. 오. 북극곰들이요. 아마도 곰들이 네. 곰들이 교수님을 죽인 건 아니에요. 책임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죽어있는 교수님을 발견한 것 같아요. 알겠어요. 북극곰들이 자꾸만 남쪽으로 내려오고 있어요. 인간들이 살고 있는 마을로 굶주려서 그래요. 수백 마일을 먹을 곳을 찾아 헤매죠. 네, 읽어본 적 있어요. 아니면 불곰이었을 수도 있고요. 이제 북극에도 불곰이 있어요. 그래요? 가끔 짝짓기를 해요. 북극곰하고 불곰하고. 새끼들을 피즐리 곰이라고 불러요. 새로운 종이에요. 존재하면 안 되는. 절대로 건강해 보이지 않아요. 원래 이 두 곰들은 절대로 만날 수 없어야 하는데 인간들이 그들의 서식지를 너무 파괴해버려서 이제 서로 만나게 되는 거예요. 새로운 종의 탄생은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니잖아요. 아니요. 정말로 좋지 않아요. 퇴직하는 이유가 많기는 하지만 곰이 내 상사를 잡아먹었다는 건 저도 처음 듣네요. 그래서 새로운 출발을 찾고 계신 거죠? 이야기 하나 들려드릴까요? 곰 3마리. 작은 곰 하나, 중간 크기 곰 하나, 큰 곰 하나. 이렇게 셋이 아침을 먹으려고 앉았는데 줄이 너무 뜨거운 거예요. 그래서 줄이 식을 때까지 밖에 나가 산책을 하기로 했죠. 곰들이 나간 사이에 한 여자아이가 곰들 집에 몰래 들어왔어요. 첫 번째 죽부터 먹기 시작했는데 그건 너무 뜨거웠죠. 두 번째는 알 수 없는 이유로 너무 차가웠어요. 세 번째는 딱 먹기 좋았어요. 그 여자아이는 앉아서 마지막 한 숟가락까지 싹싹 먹었어요. 곰들이 쫄쫄 굶든지 말든지 전혀 신경도 쓰지 않는 것처럼. 고길 박사님, 당신 이야기를 해보세요. 제 이야기요? 어쩌다 이 길을 걷게 됐는지? 전 변화를 만들어내고 싶었습니다. 네, 알겠는데 이쪽 일을 시작한 계기가 뭔가요? 웃으실 것 같은데 말씀해보세요. 제겐 곰이 한 마리 있었어요. 작고 하얀 북극곰이었던 것 같아요. 저랑 같이 컸죠. 잠도 같이 자고 어디든 함께였어요. 떨어지지 않았죠. 하얀색이 누래질 정도로. 그러다 어느 날 봤어요. 설마 얼음 위에 북극곰을 본 건 아니죠? 맞아요. 웃지 않겠다고 하셨는데 죄송해요. 얼음 위에 북극곰은 좀 너무 상투적인가요? 사람들은 곰을 이해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게 문제죠. 당신이 연구하는 연구 동토층에 서식하는 조류나 피드백 루프는 이해하지 못해도 얼음 위에 서 있는 곰과 그 얼음이 점점 작아지는 건 이해하죠. 그건 현실성이 있습니다. 어느 미국 남자한테 메일을 받은 적이 있어요. 난 누군지 몰랐는데 꽤 유명한 배우라고 해요. 학교에서 나한테 전달해줬죠. 중요하다면서. 꽤 부자라서 그 사람이. 그래서 바로 연락을 해줘야 한다. 메일에는 도움을 주고 싶습니다. 논문도 읽어봤고 다큐 비디오도 봤는데 북극곰을 보고 싶습니다. 밑도 끝도 없이 아무런 문맥도 인과관계도 없이 그냥 북극곰만 살리면 모든 게 다 괜찮아지는 것처럼. 그렇게 시작할 수도 있었겠죠. 그래서 제가 답장 메일을 보냈어요. 누군지 모르는 분에게 고맙습니다. 정말 좋은 설레를 남겨주시네요. 만약 당신의 마음이 진심이라면 지금 당장 북극으로 날아가 온몸에 땅콩 버터를 바르고 처음 만나는 곰 앞에 엎드려있길 추천드립니다. 그럼 적어도 그 곰이 한 끼는 제대로 먹을 수 있겠네요. 곰이 그렇게 맛있게 먹을지 모르겠지만요. 근육이 너무 많으면 질리잖아요. 곰들은 돌아와서는 자기들 아침밥은 사라지고 가구들은 뒤집어져요. 누군가가 자기를 침대에서 자고 있는 것을 봤어요. 그 소녀 골디락스는 일어나서 본인이 어질러 놓은 걸 치우는 게 아니라 도망쳐 버렸어요. 다 깨트리고 가지고 갈 수 있는 걸 손에 쥐고 깊고 어두운 숲으로 뒤도 한번 돌아보지 않고 뛰어 도망갔죠. 버릇없는 소녀 골디락스는 고마운 줄도 몰랐고 어디로 가는 줄도 몰랐어요. 제 이야기요? 어쩌다 이 길을 걷게 됐는지. 제겐 오랑우탄이 한 마리 있었습니다. 살아있는 진짜?
아니요, 제 집이 아니라 보로네오 섬이에요. 제 기억으로는 언젠가 제 생일날 의식 있는 이모 한 분께서 절 위해서 오랑우탄을 입양해 주셨어요. 그 아실지 모르겠는데 왜 매달 약간의 돈을 보내면 근황, 사진, 인증서 같은 것을 보내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생각보다 많은 정보를 받았는데 서식지, 산림 파괴, 판유 뭐 그런 거에 대한 그랬군요. 제가 오랑우탄이랑 같이 자란 건 아닙니다, 교수님. 그게 다예요? 그래서 불친절인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지구라는 행성은 골디락스 존, 그러니까 최적의 위치에 존재해요. 생명체가 살 수 있고 너무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고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하는 모든 세상에서, 아니면 존재했을지도 모르는 모든 세상에서 모든 것이 완벽한 곳이 바로 여기죠. 우주적 우연인지 아니면 신의 개입인지 수백만 년의 진화를 통해서 우린 그냥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번성할 수 있는 행성을 선물 받았어요. 우리 눈이 좋았죠.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이 여기 있으니까요. 아직까지. 다큐멘터리요. 물고기에 대한 물고기요? 물고기, 강제 노동, 부패한 사회, 그리고 고통이요. 개발반대 운동에 대한 것이었어요. 그 송유관 개발이요? 인간의 욕심, 보건 위험, 원주민 보호구역에 관한 거죠. 유해 폐기물에 관한 것이었어요. 루이지애나에 있는 아내 공장. 왜 언제나 가장 가난한 마을, 흑인들의 마을인지, 맞서 싸울 수 없는 사람들이 희생되는지에 대해. 남자한테 잘 보이고 싶어서요. 여자한테 잘 보이고 싶어서요. 성장하고 있는 분야죠. 그렇긴 하죠. 저는 잠을 못 자게 됐어요. 전혀? 거의요. 왜 그랬는데요? 한 가지 이유 때문만은 아닌데요. 더위도 그중 하나죠. 너무 더워지고 있어요. 그렇죠. 점점 숨쉬기가 힘들어져요. 그 특히 말이 도시에서요. 사람들 속에서 사람이 너무 많아요. 어쩌다 이 길을 걷게 됐나요? 부모님이 태어나셨던 마을이 지금은 스물됐습니다. 제가 이 길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저는 좀 더 높은 지대를 찾아서 고향을 떠나온 거예요. 우리가 축복받은 존재라는 것에 대한 또 다른 설명이 있어요. 우리가 우연히 이 골디락스 존 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신이 그렇게 정해놓았기 때문도 아니라는 설명이에요. 이 모든 것이 사실이라고 하기에 너무 좋아 보인다면 어쩌면 그건 정말로 그렇기 때문일지도 몰라요. 어쩌면 우리 자신만의 동화 속에 살고 있는 건지도 몰라요. 미래 어느 시점엔 기술이 현실 세계와 구분할 수 없는 인공 현실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말해요.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우리가 현실이라고 믿는 이 세계가 사실은 고도로 정교하게 짜여진 컴퓨터 시뮬레이션일 가능성이 거의 확실해져요. 통계적으로. 인공적인 생각을 가진 인공적인 사람들이 또 다른 인공적인 세계를 상상하는 시뮬레이션. 그리고 우리가 그 바깥으로 나가서 코드를 편집하고 몇 가지 핵심 변수들을 조금만 조정할 수 있다면 고만 마리. 북극에선 뭘 하셨죠? 오랑우탄 한 마리. 노르웨이에서 태어났나요? 다큐멘터리 하나. 모스타코타 여행을 제안하셨나요? 실험을 재부팅하고 다시 시도할 수 있어요. 그녀를 당신이 찾으셨나요? 저울에서? 그녀를 당신이 찾으셨나요? 글찾기 옆에서? 그녀를 당신이 찾으셨나요? 물속에서? 시뮬레이션이 몇 번 실패하든 그건 상관없어요. 이 모든 것이 현실이 아니라면 이 모든 건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그 이론은 시뮬레이션이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하다는 것에 기대고 있어요. 우리가 결코 그것을 알아차릴 수 없다는 것이에요. 현실처럼 느껴진다면 현실인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곰은 자신이 이야기 속에서만 존재한다는 사실을 몰라요. 그저 자기 죽이 사라졌다는 것만 알아요. 곰에겐 그게 현실이에요. 집은 난장판이 되었고 배고픈 채 남겨졌어요. 그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큰 곰은 아기 곰의 눈물을 닦아주고 부서진 가구들을 치우고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해요. 폭신한 침대와 배부른 곰들의 이야기, 못된 여자아이가 마땅히 대가를 치르는 이야기. 왜냐하면 큰 곰은 원대한 비전을 가졌으니까요. 곰이 떠난 뒤엔 작은 곰이 그 얘기를 계속 이어가야 하니까요. 곰이요? 제가 듣기로는 누구한테서 들으셨는데요? 제가 어디서 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녀의 그곳의 곰은 더 이상 살지 않습니다. 네 알아요. 하지만 북극에서 더 이상 곰들이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교내정도. 이제 거기에 곰들을 위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오해를 한 것 같네요. 떨어지면서 생긴 찢어진 상처가 있었어요. 어디서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말은 잘 모르겠네요. 곰이 어딘가 살아있지 않을까요? 동화 속에서나 살고 있겠죠. 어쩌다 이 길을 걷게 됐는지. 이유가 여러 가지인데요. 하이퍼 오브젝트 때문이에요. 하이퍼 오브젝트요. 네, 개념은 알고 계시죠? 어떤 것이 너무 거대해서 그 전체를 알기 불가능할 때. 그게 전부였어요. 그래, 하나씩 분해해서 알아가자.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만큼의 작은 덩어리로 나눠서. 근데 이해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관심을 원한다고 소리치고 있고 나는 모든 것을 이해하기 위해 목을 빼고 노력을 했죠. 환경의 하이퍼 오브젝트, 기후변화도 하이퍼 오브젝트, 생태학도 하이퍼 오브젝트, 오일도 하이퍼 오브젝트. 한 드럼통에 들어있는 오일이 아니라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는 모든 오일, 모든 형태의 땅에서 스며 나온 고여있는 우리를 질식시키는 어떤 계기로 이 길을 걷게 됐는지는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요. 그냥 언제나 이랬던 것 같아요. 이것으로부터 도망갈 수가 없었어요. 네, 당신은 폭풍의 중심에 태어난 것 같네요. 재밌긴 하네요. 스스로를 미레니얼 세대라고 부르지만 사실 당신은 인류세 1세대예요. 인간 개입의 시대에 태어난 첫 세대죠. 제 생각에는 인간의 개입은 좀 더 거슬러 올라가서 아니요, 지배적인 세력으로서 우리가 지배한 지는 수백 년이 넘었죠. 제 말을 이해 못하신 것 같은데. 아니요, 저 제대로 이해했습니다. 지배적인 종으로서 이건 논란의 게 없죠. 이 세대의 인간은 이 행성에 가장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어요. 과학의 관점에서, 지질 시대의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건 완전히 새로운 현상이에요. 산업혁명이요? 아니요, 비교조차 할 수 없죠. 핵폭탄이요? 어느 정도 비슷해요. 인류세의 씨앗은 핵폭탄에 있죠. 난 이제 죽으며 모든 세상의 파괴자로다. 하지만 엄밀히 말해 인류세는 30년 전에 시작했어요. 제네바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봤어요. 홍콩 그 자체 믿을 수 없는. 다 혼자 하신 건가요? 우리 같은 사람들이 거기 많아요. 저도 돕고 싶습니다.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30년이요? 지배적인 세력으로서 아닌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쓰고 있는 전략을 이해하고 있는 거죠? 네. 위험성도요? 네, 알 것 같습니다. 만약 체포된다면 처음은 아니겠죠. 그 이상의 희생이 오된다면요? 정말 제대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지배적인 세력으로서 그 전이요, 훨씬 전으로 올라가셔야 해요. 어디서 시작하길 원하세요? 1492년. 산타 마리아호, 메이플라워호, 골든하인드호, 그리고 전혀 새롭지 않았지만 그렇게 불려졌던 신대륙. 알겠어요. 전 세계를 식민지화. 콜럼버스가 최초의 식민지 개척자는 아닙니다만 시작점에 있기는 했죠. 인류세가 정확히 의미하는 것은 질문을 하셨으니까 파괴는 언제 시작됐을까요?
되는지 봐야 해서요. 알렉산더는요? 네? 알렉산더 대왕. 거기서부터 시작하면 안 되나요? 아니요, 이거 최초의 페르시아 제국, 아바스 칼리파 왕족, 명나라, 엄청난 성벽을 건설한 지금의 기준으로 보면 전혀 진보적이지 않지만 제 말의 요지는 우주에서도 그 흔적은 보이죠.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유럽인들이 미대륙을 식민지화 만리장성 건설에 노예들도 동원했었죠. 그래도 서구의 압제자들만 비난하는 게 훨씬 쉽긴 하지만 제 말은 그게 아니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아프리카 대륙을 떠나지 않았다면 지금 당신의 인종이 행복할까요? 아직도 얼룩말을 사냥하고 과일을 따먹고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면서 생명의 유망이었던 아프리카에 머물러 있었다면? 오버돌프 교수님, 외람되지만 질문은 교수님이 저한테 하셨습니다. 답변이 어처구니가 없어서요. 저는 아직 답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왜 지금가요? 한 가지 이유 때문만은 아닌데요. 요즘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잠을 잘 자는 사람들을 본 적이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더위 때문이기는 하지만 그것 때문만은 아니에요. 계속 얘기해보세요. 그 사람들은 법을 지키지 않는데 왜 저만 그래야 할까요? 누가 다치든지 신경 쓰지도 않아요. 누군가는 그들을 멈춰야 해요. 1억 명이 넘게 죽었죠. 네? 1억 명이요. 어디서요? 1492년부터 지금까지 1억 명이 넘는 원주민들이 죽임을 당했죠. 침략당하고 점령당하고 식민지가 돼서 낯선 질병 때문에 살던 곳이 파괴됐기 때문에 흉작 때문에 오염된 물 때문에 열악한 교육 환경, 가난, 결핍, 폭력, 마약, 자살, 공권력의 잔혹행위 때문에 그들의 땅을 빼앗기 위해서 편리함 때문에 죽일 수 있었기 때문에 1억 명이요. 가장 정확한 추정치죠. 누구의 추정치? 1억 명의 사람들이 죽었어요. 전 세계 원주민들은 95%였어요. 설령 그게 사실이라고 사실입니다. 그게 사실이라고 해도 우린 이 행성에 미치는 측정 가능한 영향에 대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벌이려는 그 어떤 사회 정의 운동이든 간에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안 되나요? 지금 과학에 대해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순수한 과학. 파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들은 땅을 빼앗겼어요. 그 땅은 개발이 됐죠. 새로운 새로운 작물, 새로운 질병. 미국의 개척신을 신이 내려주시며 한 대륙의 생태학을 근본적으로 영원히 바꿔놓은 그것이야말로 지질학적 변형입니다. 저는 그런 얘기를 한 게 아닙니다. 왜 그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되나요? 안 돼요. 전 당신 같은 소리들 잘 알고 있죠. 착한 여자들. 당신이 하는 일이라고 파괴를 연구하는 것뿐인 파괴를 측정하고 기록하고 리포트를 작성하고 수천사를 제출하고 피 묻은 모일먼을 받아서 연구실을 지고 자신을 속이죠. 언젠가 그들이 바뀔 거라면서. 네. 그런데도 변화를 만들어내고 싶어요? 네.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알고 있어요? 뭘 해야 하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건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이죠. 왜죠? 왜 그들의 목숨이 상관이 없죠? 관심이 없으신 건가요? 답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 둘 다 알고 있습니다. 수세기 동안 흑인의 몸, 갈색의 몸, 가난한 자들이 죽어나가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죠. 그들한테는 그래도 되니까. 고통받기 위해 태어났으니까 다른 쓸모가 없으니까. 하지만 95%였어요. 다른 시대가 오겠지? 통계를 보세요. 알고 있으세요? 바닷물이 1.5도만 뜨거워져도 90%의 산호초가 죽게 돼요. 90%! 상상해보세요. 우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놔둬선 안 돼요. 하지만 95%니까. 대량 파괴는 새로운 게 아니에요. 코앞에 닥쳐야만 알게 되겠죠. 심지어 그때도 당신은 그냥 이사를 가실 거예요. 좀 더 높은 지대로. 골디락스는 자신이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곳을 치우기보다는 화성을 새롭게 식민지로 만들겠죠. 박사님,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는 박사님이 애기였을 때부터 이 싸움을 하고 있었어요. 그럼 좀 더 잘하지 그러셨어요. 물 한 잔 마시고 심호흡을 좀 하세요. 우리 잠시 좀 진지한 얘기를 나눠볼까요? 진지하고 과학적인 지금 우리가 당면한 문제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이렇습니다. 박사님이 태어난 그쯤부터 지금까지 배출된 탄소의 양이 그 이전 전체 인간의 역사를 통해 배출된 탄소의 양보다 많다는 거예요. 이건 완전히 새로운 현상이고 그게 바로 인류세이기 때문에 인류세는 1492년도에 시작하지 않았어요. 이것은 인간이 저지른 아직 한 번도 본 적 없는 의도적인 파괴예요. 실제로 우리가 빙하를 녹이고 있는 그 속도 때문에 지구의 자전축이 움직이고 있죠. 지구온난화는 전적으로 인간이라는 종, 우리의 책임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그렇지만 이건 아주 좋은 소식이에요. 우리가 만들어낸 일이니까 우리가 멈출 수 있죠. 2도 상승을 막기 위해서는 이전에는 해본 적 없는 전 세계 규모의 초인적인 노력이 필요하겠죠.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나머지는 다 쓸데없는 일이고요. 좋아요. 이분 줄게요. 나가요. 달 교수님이 죽었어요. 사람들은 사고였다고 잘 하죠. 들었나요? 그렇지만 그래서 탐사가 취소됐나요? 시추를 멈췄나요? 연구도요? 당분간은 그렇습니다. 그게 그렇지만 목표였어요. 그렇지 않나요? 당신이 그렇게 밀어붙이던 거잖아요. 우리는 시위에 대해 공세에 대해 이야기했을 뿐이잖아요. 교수님이 죽길 바라지 않았어요. 그녀의 선택이었어요. 마침내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었던 거죠. 전 절대로 무슨 상관이죠? 우리 모두 죽어요. 공채말이 이야기에 골디락스의 부모 얘기는 없을까요? 골디락스의 엄마는 죽었던 걸까요? 소녀는 깊고 어두운 숲을 달려가면서 알았을까요? 거기에 먹을 죽도 흔들 의자도 혹시나 침대도 없고 완전히 혼자라는 것을. 엄마가 도와줄 수 없다는 것을. 이제부터는 자기 혼자 모든 것을 헤쳐나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자기 자신을 구원할 책임을 갖고 있어요. 다시 시작해볼까요? 원하신다면요? 미래에 대해 일만이라도 희망을 갖기 위해서 우린 결단력, 문제 해결 능력, 희생이 필요하죠. 얘기해 보시겠어요? 그동안 뭘 희생하셨나요? 뭘 위해서요? 인간이란 종의 생존을 위해서. 저는 2015 파리협약은 우리에게 두려울 정도로 큰 숫자들을 많이 주었지만 작은 숫자도 2개 주었죠. 2 그리고 1.5. 아무것도 없나요? 저도 운전을 하지 않습니다. 2도만 올라간다면 생존은 불가능하고 1.5도만 올라간다면 그냥 좀 불편해진다. 시작이셨군요. 0.5도의 차이가 물 부족 현상을 2배로 악화시킵니다. 식물은 2배 더 죽고 곤충은 3배 더 죽을 거예요. 저는 제안을 원합니다. 모든 걸 다요? 거의 다요. 1억 5천만 명이 대기오염으로 목숨을 잃을 겁니다. 전부 다는 아니네요. 갑작스러운 홍수와 태풍이 더 많이 발생할 겁니다.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 동네 재활용 시설이 괜찮긴 하지만 최고는 아닙니다. 운전은 안 하시고. 네, 100년에 한 번이 아니라 10년에 한 번은 얼음이 없는 북극의 여름을 보게 될 겁니다. 그게 좀 어렵죠.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 진짜 이유가 있어요. 세계 경제에서 20조 달러를 잃게 됩니다. 저는 비행기를 타지 않습니다. 정말요? 안 탄 지 몇 년 됐습니다. 땅은 점점 황폐해지고 자원은 점점 부족해지고 재난은 계속해서 닥쳐와서 우리 재난 복구를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비행기를 타야 할 수도 있는데요. 저희 연구가 여러 지역에서. 필요하다면 영어를 위해서라면
그랬어? 2021년에 IPCC가 평가 보고서를 수정했죠. 21세기 중반까지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1.5도 이내로 억제할 수 있는 시나리오가 없다라고. 오늘 여기 오는 것을 선택하셨죠? 네, 이렇게 직접 화상회의로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도 네, 첫인상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리고 저희 집 와이파이가 가끔 그들의 매우 높은 매출 시나리오에선 2100년까지 온도가 5.7도까지 높아질 수도 있다고 하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왜 해주셨죠? 교수님의 다른 사람 인터뷰가 길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 시간에 도착했습니다. 이것을 문맥상 알 수 있게 설명하자면 3.7도의 기온 상승은 인류에게 551조 달러의 경제적 부담을 안겨주는데 이 금액은 지금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돈의 액수의 2배입니다. 외환적으로는 제가 살고 있는 건물엔 금지입니다. 비트코인은요? 비트코인은 하시나요? 아니요, 다른 암호화폐. 없습니다. 암호화폐 때문에 생기는 전력 낭비. 네,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그런 암호화폐들의 디지털 발자국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지만 저는 신경 씁니다. 이러한 규모의 온도 상승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사회 모습은 거의 확실히 붕괴될 거예요. 그러니 누가 그 비용을 치를지에 대한 걱정도 우스운 질문이 되어버리죠. 죄송해요. 이 부분이 어떻게 위로가 되라는 건지 모르겠어요. 아마도 우리 곁에 없는 이들에게만 위로가 될지도 모르죠. 희생할 각오는 돼 있나요? 전 소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돼지고기고요. 커피도 마시지 않습니다. 허브티만 마시죠. 제가 직접 키운 허브로 만든. 저는 지역사회에서 재배한 제철 채소만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먹습니다. 필요한 채소들을 구하기 위해 매주 음식점들이 버리는 채소 박스들을 구하러 다니죠.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이 뭘까요? 희생은요? 샤워기 헤드에 박스를 달아서 제가 쓰는 물의 양을 줄였습니다. 제가 묻고 있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뭘까요? 희생은요? 겨울에는 창문을 비닐로 막아놓습니다. 희생은요? 저는 아주 작은 옷장을 가지고 있어요. 빗물을 모아 사용합니다. 저는 모든 것을 중고품으로 삽니다. 저는 뚜껑 유리병 2개, 토기화분 하나, 그리고 나무 수저를 가지고 있습니다. 헌혈을 합니다. 저는 그 뚜껑 유리병에 오줌을 모아서 제 텃밭에 비료로 주고 있습니다. 저는 희생은요? 티켓을 만들고 있습니다. 저는 전기공급 업체를 바꿨습니다. 저는 정치인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저는 친환경 연극 계좌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과수원에 나무를 심었습니다. 저는 도로에 갈라진 틈에 씨를 심었습니다. 저는 소유관에 저를 사슬로 묶고 불도장 앞에 들어 부었습니다. 저는 2만 마리짜리 벌집을 키워서 벌들을 엑스모빌 본사에 풀었습니다. 저는 세계에서 가장 큰 자동차 회사 사장들의 장난들을 납치해서 생산을 중단하기까지 한 명씩 처리할 계획입니다. 근데 도움이 되질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도움이 될지 모르겠어요. 희생은요? 전 충분히 희생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저는 이미 희생했습니다. 희생을 해야 할 사람이 저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 모두 전 충분히 희생했어요. 충분한 것 이상으로 희생 당했습니다. 제가 한 결정은 아니었어요. 제 안전, 존엄, 그리고 희생하신 제 부모님, 자신과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희생 당했던 제 조상님. 저희 세대는 무언가를 소유할 권한을 허락받지 못했어요. 집, 음악, 정체성까지 다 희생해야 했죠. 업로드해야 했고 디지털 공유를 했죠. 돈을 지불하지 않으면 스스로가 물건이 되어버려요. 상품화되고 거래되고 희생당하죠. 저희 세대는 폐허 속의 삶을 위해 키워진 세대예요. 저는 불안정한 노동계급 토레카리 앞입니다. 전 충분히 희생했습니다. 고길 박사님, 뭘 희생하셨죠? 난 대안을 찾아요. 나무를 심고 단열하고 태양광 패널, 열펌프를 사용해요. 그게 다인가요? 정부의 조언을 하고 개인적인 희생은요? 100% 희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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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 희생했
그러한 사람이 아니에요. 남들에게 하는 건 나부터 해요. 내가 밀어붙여서 이 기본 정체를 탄소 중립으로 만들었다고. 생물 다양성이 가득한 연못도 있고 벽면 공간까지 활용하라고 살아있는 식물로 벽을 찍었다고. 아이씨, 우리 벌집까지 있다고. 그게 희생이라고 생각하세요? 희생은요? 없습니다. 없어요. 그건 거짓말입니다. 대형 정유회사 BP가 소비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기 위해 썼던 마케팅 용어가 바로 탄소 발자국이었습니다. 거기에 2억 5천만 달러를 썼죠. 그들이 하루 400만 배럴을 퍼내는 동안 우린 고작 1일 50kg 때문에 고민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희생을 해야 하나요? 더 많은 변화를 강력히 요구하는 동시에 아니요. 미안하지만 전 아닙니다. 이건 개인적 책임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이건 대중의 압력으로 권력을 가진 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정부, 대기업, 글로벌 기술기업, 대형 정유회사, 바로 이들이 우리가 설득해야 하는 사람들이죠. 구조적 전면 개편, 위로부터의 본질적 변화. 팬데믹 때 전 세계가 멈췄었죠. 그때 항공 여행이 97% 감소하면서 칠레의 산티아고에서는 퓨마가 돌아다니고 튀르키르의 보스포루스 해협에서는 돌고래들이 헤엄쳐 다녔어요. 근데 그거 아세요? 그럼에도 결국 우린 아무런 변화를 만들어내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화석 연료로 돌아가는 그 어떤 사회도 건강할 수 없고 그런 사회에서 개인의 선택은 무의미해요. 나이가 8만 년의 나무들이 있고 본인들이 이야기의 주인공인 줄 모르는 곰들이 있고 유럽에 사는 10억 명의 사람들 중 4분의 3은 샤를마누 대제의 후손이고 조각가는 위로를 받았는지 모르고 있어. 오버돌프 교수에 대해 말씀해 줄 수 있을까요?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그녀가 만든 모든 흔적은 필연적이었어요. 그녀가 남기지 않은 모든 흔적은 다른 세상에 있는 다른 조각가가 만든 거죠. 없어요. 없습니다. 제가 하는 모든 일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게 사실 아닌가요? 그렇지만 조각가는 이 현실이 그녀가 볼 수 있는 유일한 현실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이보다 더 현실적일 순 없죠. 그녀가 가질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인 거죠. 그녀를 찾았을 땐 이미 죽어 있었나요? 네. 얼음 위에서. 네. 자리에 함께할 수 있어서 고맙지 않으세요? 고맙게 생각해야 하나요? 그럼요. 운명을 탓하거나 잘잘못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상상할 수도 없는 불가능에 가까운 존재인지에 대해 생각해봐요. 여기 있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운인지. 지금 제 연구실이 아니라 이 연구실뿐 아니라 이 행성에 있다는 것이요. 지금 인간이 번성할 수 있도록 별들이 완벽하게 정렬될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정말 말도 못하기 작은 확률이죠.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숨쉴 수 있는 공기, 농사 지을 수 있는 땅, 영산이 아닌 물로 가득한 바다. 우리가 이 몸을 가지고 이 시간에 이곳에 있다는 것은 우리 부모님의 부모님이 더 위로 올라가 우리 조상님들이 정확히 적절한 순간에 같이 태어났고 그래서 우리가 만날 수 있었고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주어진 거죠. 이 모든 것을 고려해 볼 때 무한히 감사한 마음이 들지 않나요? 교수님에게요? 우주에게요. 네. 그리고 저한테도요. 교수님, 외람된 말씀이지만 제 생각에는 교수님은 특권을 가진 사람의 위치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특권이요? 제가요? 교수님 같은 분야의 배경과 사회적 위치를 갖고 있다면 아마 가끔 잊어버리실 수도 그럼. 있겠지만 당신은 특권층이 아니시고요? 아니요. 아니죠. 아니에요. 교수님 죄송합니다만 솔직히 지금 저에게 주어진 기회 정말 감사합니다. 이게 꼭 필요한가요? 매우 동의, 다소 동의, 동의하지도 않은, 다소 동의하지 않은, 매우 동의하지 않은. 모르겠어요.
지점이 정확하게 이 지점이 제가 생각하는 박사님의 문제입니다. 박사님 세대 전체의 문제이기도 하고요. 어마어마한 불가능성을 뚫고 특권 중에 특권이 존재로서 여긴다는 사실. 하지만 자신보다 누가 더 우월한 위치에 있는지에 대해 따지고 있죠. 옹졸하고 역겹습니다. 내 말 아직 안 끝났습니다. 이건 용납할 수 없어요. 그 어떤 여자도 이런 용서 못할 핑계를 댈 수는 없습니다. 특히 모든 것이 기로에 서 있는 지금 0.5도의 차이로 삶과 죽음이 갈리는 지금 감사해야 한다고요? 감사해야죠. 책임져야 하고 두려워하고 적극적이어야 하고요. 두려워해야 한다고요? 지금 해야 할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믿을 수 없을 만큼 힘들겠죠. 하지만 다른 모든 것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우리가 힘을 합쳐 헤쳐나가야 할 이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노력하면 모든 것을 희생하고 최우선의 과제를 삼아서 우리 앞을 가로막는 그 어떤 것도 허용하지 않는다면 지금 이 세대에서 기후변화를 멈출 수 있어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싸움을 멈추고 같이 노력한다면 되돌릴 수 있어요. 그래서 박사님의 사소한 문제에 대해 논할 시간이 없네요. 중요하지 않거든요. 삼국대의 얼음은 당신 피부색에 관심 없으니 피해자 코스프레는 그만하시고 책임 있는 행동을 하세요. 제게 말할 기회를 주신다면 더 무슨 말을 할까요? 뭐가 중요하죠? 바다까지는 영원히 살지 못해요. 산업혁명 후 인간은 상적으로 이상의 나무를 베어버렸어요. 딥워터 호라이즌 기름 유출 사고는 오클라호마주 크기의 바다를 기름으로 뒤덮었고요. 수박류는 수박 냄새가 나진 않지만 달콤한 냄새가 나긴 하죠. 곰들은 굶주리고 있어요. 아메리카 원주민들은 다코타주의 소년과 결혼을 성공적으로 중단시켰죠. 이게 전부 현실이 아닐 가능성은 있어요. 교수님이 돌아가셨으니 이제 변호가 필요하실 거예요. 저희는 매사추세츠 중에 새로 생긴 연구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해양센터 쪽은 어떠세요? 센터에서 하고 있는 그 조류 연구에 대한 계시죠? 당신이 그 조류 소녀였잖아요. 네, 그쪽도 알아봤어요. 같이 일하기 정말 좋은 분들이죠. 바이오 연구의 미래죠. 여기에 모든 미래가 달려있죠. 그만하세요. 시드니는 시드니 훌륭한 팀이 있어요. 거긴 정말 따뜻할 거예요. 지금이 1년 중 최고의 날씨죠. 당신 밑에서 일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계속해서 이 연구를 하고 싶지 않으세요? 지금 하시는 일은 정말 중요합니다. 누가 돈을 내는지는 상관없죠. 상관 있습니다. 몇 방울 기름 때문에 땅을 파헤치는 데 돈을 쓰는 것보다 박사님 연구에 쓰는 게 좋지 않을까요? 이 일에 참여하는 게 좋을 거예요.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우린 우리 부모님 세대보다 더 극심한 고통을 받을 거예요. 우리 자식들은 우리보다 더한 고통을 받을 거고요. 어떻게 위로를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계속할까요? 엄청난 특권이죠. 특권이요? 엄청난. 특권. 확실하죠. 제가 한 말씀 드릴 수 있다면 엄청난 특권이죠. 제가 한 말씀 드릴 수 있다면 하이퍼 오브젝트의 복잡성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 중 하나는 너무 명확한 선형적 인과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항상 가능한 것은 아니며 적어도 너무 늦기 전까지는 불가능하다는 점이에요. 운이 좋은 거죠. 그렇지 않나요? 엄청난 특권이죠. 엄청난 특권. 엄청난 특권이죠. 제가 한 말씀 특권이에요. 네, 맞아요. 엄청난. 제가 엄청난 특권이죠. 제발 운이 좋은 거죠. 그렇지 않나요? 엄청난 특권이죠. 기회를 주신다면 피드백 루프는 가속화된 반응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한 행성이 뜨거워지면 숲에 불이 더 자주 일어나고 그럼 대기 중으로 더 많은 탄소가 배출되고 그럼 행성은 더 뜨거워지고 숲에 불이 더 자주 일어나고 특권이요. 예를 들어 뜨거워진 행성은 숲을 죽게 만들고 그럼 탄소 흡수가 감소하고 그럼 행성은 더 뜨거워지고 당신 이야기를 해보세요, 고별 박사님. 예를 들어 뜨거워진 행성은 바닷물 온도를 올리고 바닷물 안에 산소가 줄어들고 그럼 식물성 플랑크톤들이 죽고 그럼 대기 중으로 더 많은 탄소가 배출되고 한 행성이 더 뜨거워지고 제 이야기요? 행성을 뜨겁게 하는 행성을 뜨겁게 하는 행성 깊은 인상을 심어준
시작을 하셨어야 했는데요. 우린 다시 시작하고, 우린 다시 시작하고, 우린 다시 시작하고. 보게 박사님, 보게 박사님, 보게 박사님, 아직 이 자리에 관심 있으신 건 맞나요? 아닙니다. 아니라고요. 이젠 관심이 없어졌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개인적인 감정은 없습니다. 단지 이 과정을 다시 겪을 수가 없습니다. 무슨 뜻이죠? 교수님이 제 운명을 결정하게 둘 수 없습니다. 매우 개인적으로 들리네요. 제가 지금 기분이 좋은 상태라서 다행이지. 교수님 기분이 어떤지는 지금 이 상황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어야 하지 않나요? 박사님하고의 미팅을 고대했습니다. 박사님의 훌륭한 논문에 대해 얘기하고 싶었죠. 핑크는 밀레니얼 핑크. 아주 흥미로웠거든요. 저 더 이상 못하겠어요. 죄송합니다. 우린 아마 절대 모를 거예요. 우릴 결국 벼랑 끝으로 내몬 것이 무엇이었는지. 천번의 종이에 매인 상처로 얻은 죽음. 누가 죽였는지 말해줄 수 없다고 했어요. 우리 엄마를 누가 죽였는지. 내가 정확하게 뭘 했다는 거죠? 교수님이 뭘 했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교수님이 무엇이냐의 문제죠. 내가 뭔데요? 그것이 하이퍼 오브젝트의 특성이죠. 그건 모든 것이죠. 그녀는 모든 것 때문에 죽었던 거예요. 하이퍼 오브젝트. 당신이 하이퍼 오브젝트입니다. 환경적 하이퍼 오브젝트도 있어요. 기름, 스티로폼, 방사성 플루토늄. 하이퍼 오브젝트요. 네. 사회적 하이퍼 오브젝트도 있죠. 여러 시대에 걸쳐 식민지적 하이퍼 오브젝트, 제국적 하이퍼 오브젝트, 가부장적 하이퍼 오브젝트. 지금 이 방에 있는 당신뿐만이 아니라 모든 방의 영원부터 시작해서 영원히 있을 당신들. 깨어있는 모든 순간에 스며든. 전체를 보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못 본 척 할 수 없는. 당신한테, 아니 당신 같은 사람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당신을 만족시키기 위해, 아첨하기 위해, 인정받기 위해. 위험성을 위해서요? 우리가 쓰는 전략을 위해서요? 하지만 난 당신들 한꺼번에 다 같이 볼 수는 절대 없죠. 당신들은 교수이고 대학이고 법이고, 공개 박사님, 미안하지만 제가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당신들은 너무 거대해져서 얼마나 거대한지 모르실 거예요. 계속해서 이 일을 하고 싶으신 거죠? 지금이 바로 그 순간이에요. 우리 엄마가 가르쳐준 바로 그거. 멈출 수 없는 힘이 움직일 수 없는 물체를 만나는 순간. 인간과 자연의 대결. 월가와 빙하의 대결. 기업 아마존과 아마존 밀림의 대결. 그래서 사람들이 환경에 대해서 생각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관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해야 할 게 너무 많아서. 작아지는 느낌이 들 거예요. 내가 가치가 없다는 느낌. 당신을 보고 있을 수가 없어요. 산다는 게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느낄 거예요. 죄송해요. 아버지 교수님이 여자라서 뭔가 좀 다를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렇지만 다르지 않네요. 다를 수가 없겠죠. 당신 때문이 아니라 이 모든 것 때문이니까요. 난 이길 수 없어요. 당신과 힘을 합치거나 당신을 상대로 싸울 수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어쨌거나 난 소비되어버릴 텐데. 이 일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고배 박사님, 이 일이 없다면 당신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당신 혼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해할 수 없으시겠죠. 이해가 안 되시겠죠. 너무 깊이 개입되어 있으시니. 전 안중에도 없으실 거예요. 제 피부가 탈 때 어떤 느낌인지 태양이 이해해주길 바라지 않는 것처럼. 그래서 더 이상은 할 수가 없어요. 도움이 되고 싶은데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 언덕을 뛰어 올라가고 싶은데 그 언덕이 불타오르고 있어요.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사실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막강한 힘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모두 다 하이퍼 오브젝트예요. 우리는 무한한 존재예요. 가능성이 한계란 없어요. 그건 특권이에요. 다 끝난 것 같죠? 네. 멀티버스에 떠도는 수십억, 수백억 명의 안나 보게를 생각하면 위로가 돼요. 하지만 그들 중 단 한 명만이 우리 엄마.
것이 참 실망스러웠다는 말은 해야겠네요. 마음씨 착하고 고집이 세고 화가 나면 무서웠던 우리 엄마. 당신이 가진 이 기회를 아주 감사했을 수많은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면 말이죠.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저를 입양하신 부모로 오해받으시고 얼마나 어려울지 알면서도 난 내 할 말을 다 했어요. 그런 엄마의 딸이었다는 것이 저에겐 특권이었습니다. 네, 엄청난 특권. 행운이었고요. 정말로 큰 행운.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걱정은 하지 마세요, 교수님. 저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제 추도사에서 빠진 것은 노벨상을 받은 안나 보겔입니다. 메리트 훈장을 받은 안나 보겔도 없습니다. 자가면역 질환, 섬유근육통, 만성피로, 난포성 섬유증을 앓았던 안나 보겔. 그래서 갑자기 통증이 악화돼 응급처치가 필요했고 정신건강 위기 때문에 인터뷰를 놓친 안나 보겔. 박사후 과정을 마칠 만큼의 평균 수명도 살지 못한 안나 보겔.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정기 잡아먹는 하마 같은 기계들을 써야만 했고 아주 먼 외국에서 만든 넘쳐나는 다양한 약들을 복용해야 했지만 그녀의 암 치료제인 분자 억제제를 생산하는 방글라데시의 열악한 공장의 노동 환경과 근무 조건에 대해선 조금도 궁금해하지 않았다. 그래서 엄청난 탄소 발자국을 남긴 안나 보겔도 없습니다. 자가면역 질환 그리고 진단도 할 수 없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때문에 재활센터에서 치료받고 호전됐었던 안나 보겔. 어두운 곳에서 일어났던 어떤 사건 이후로 집에 있는 모든 불을 환하게 밝혀야 했던 안나 보겔. 아이는 없었고 졸업을 못했고 어렸을 때 겪었던 홍역, 대학 때 갔던 한 파티의 기억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안나 보겔도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오직 제가 알고 있는 안나 보겔입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았고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했지만 고생했고 고생할 수밖에 없었던 안나 보겔. 변화를 만들어냈고 훌륭한 일을 해냈고 더 많은 것을 하고 싶었던 사람. 이 불확실한 세상에서 그녀의 그런 면이 저에겐 절대적 진리입니다. 변하지 않는 진리. 그녀는 이제 없지만 여기 있었습니다. 그녀의 존재는 중요했습니다. 이 사실이 절 위로해 줍니다. 미스 보겔? 네, 안나 보겔 씨의 딸이세요? 네. 입양된 딸입니다. 아, 네, 맞아요. 기억납니다. 그렇게 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네? 일을 더 나쁘게 만드는 것을. 나쁘게 만드는데 그러셨겠죠. 리아 씨 맞죠? 레나입니다. 맞아요, 리아 씨. 앉으세요. 자녀분들인가요? 쌍둥이요? 손녀들이에요. 예쁘네요. 예쁘죠? 혹시 한 미안하지만, 죄송해요. 먼저 말씀하세요. 네. 죄송하지만 제가 오늘 시간이 많지 않아서 좀 바쁜 오후라서. 그러시군요. 어머님이 어디서 일을 했는지 보고 싶으세요? 네. 룬드버그 박사님께서 연구실을 쭉 둘러보게 해주셨어요.
교수님이 여기서 하시는 일은 가장 중요한 일이죠. 네, 제가 뭘 도와드리면 될까요, 레오나 씨? 그건 교수님의 탐사였습니다. 아, 무슨 일이 있었다고 생각하세요? 사고였어요. 사고였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사고는 일어나요, 불행하게도. 어머니가 돌아가신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서에 있는 거 말고는 따로 드릴 말씀이 없네요. 보고서는 보셨죠? 네, 이 점은 확실히 해야 할 것 같은데 보고서에서 벌써 읽으셨겠지만 저희 대학은 이 대단히 불행한 사고에 대한 그 어떤 책임을 네, 그렇지만 대단히 안타까운 사고였지만 독립적인 사고 조사 결과 그 어떤 잘못이나 기계오작도 보건 및 안전수칙 위반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어머니는 돌아가셨어요.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어떻게 돌아가셨나요? 절정증이었어요. 교수님이 어머니를 찾으셨나요? 아니에요. 저는 그런 줄 아니요, 아닙니다. 탐사는 제가 계획했지만 같이 가진 않았어요. 요즘은 현장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지 않아요. 베를린에서 관리만 하고 있었죠. 제가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네요. 그래도 같이 일을 하셨잖아요. 제 부서에서 일을 하셨죠, 맞아요. 무슨 일이 있었다고 생각하세요? 북극은 아주 위험한 곳이에요. 너무나 쉽게 길을 잃거나 감염 감염을 잃기도 하고 필요한 예방 조치를 제때 취하지 못하기도 하죠.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아마 영원히 알 수 없을 거예요. 어머니가 혼자였기 때문인가요? 제 생각에는 혼자셨나요? 돌아가셨을 때? 아까 말했듯이 고객씨, 난 거기 없었어요. 이미 알고 계시는 거 말고는 따로 드릴 말씀이 없네요. 또 필요한 게 있으실까요? 네. 다음 주 토요일에 장례식이 있어요. 제가 추도사를 할 예정인데 혹시 한 말씀 하시고 싶으실까요? 어머니와 같이 오랫동안 일하셨고 그건 적절치 않을 것 같네요. 그렇지만 무리하게 부르는 건 아니지만 제 밑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그 모든 분들과 사적으로 가까워질 수는 없어요. 삼가 부인의 명복을 빕니다. 어쨌든 장례식에 참석하실 수 있으면 좋겠네요. 만약 시간이 제 되시면 스케줄을 보고 알려드리죠. 나가시면서 마리아에게 자세한 일정을 알려주세요. 그럴게요.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해야 할 일이 좀 많아서 그러시겠죠. 일보다도 중요한 것은 없죠. 그 어떤 것보다도 일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이해하시겠죠? 그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 희망은 없어요, 우리가. 매날입니다. 네. 행운을 빌어요. 한 그루의 나무를 상상해봐. 그리고 그 나무가 이 우주의 모든 멀티버스의 중심에 있고 그 나무의 가지들은 네가 걸어가고 선택하는 수많은 길들을 상징한다고 상상해봐. 어떤 건 옳은 길이고 어떤 건 잘못된 길이겠지만 모든 길은 필연적이다. 우리가 길 하나를 선택해 걸어가면 다른 버전의 우리는 다른 선택을 해서 걸어가겠지. 모든 일은 어디에선가 일어난다. 모든 일은 필연적이야. 그러면 뭐가 좋은 걸까? 멀티버스는
과학적으로 해석하자면 잠자리에서 들려주는 동화 같은 거야. 양자역학적 매찰이고. 모든 일은 일어나기 때문에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 아니,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은 중요한 거야. 난 그렇게 믿어. 한 그루의 나무, 그래. 아니 숲 전체, 땅 밑에 하나의 뿌리로 이어지. 무한히 복잡한 하나의 유기체, 무한한 가능성, 그렇지만 단 하나의 현실.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의 하나의 도전, 선택된 하나의 길. 그렇게 우린 앞으로 나아가. 가파른 오르막길을 도끼를 입에 물고. 하나의 나뭇가지를 선택할 때마다 다른 나뭇가지들은 도끼로 쳐내버리고, 그러면 다른 선택지는 사라지지. 우리가 칼을 휘두를 때마다 우리가 쳐내려고 했던 그 가지는 놓치고, 우리가 매달려 있는 바로 그 가지를 쳐내서 끝없는 허공으로 떨어질 수 있어.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 그게 다야. 그게 인생이야. 그게 우리가 살고 있는 시스템인 거지. 그렇지만 괜찮아. 이게 모든 일은 일어날 거고, 그러니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 보다는 좋은 것 같아. 도끼 좀 줘봐. 어떤 나뭇가지를 쳐낼지 내가 정할게. 그렇게 하는 게 멋진 것 같아. 보게 박사님, 네, 들어오세요.